자, 오늘은 산업혁명입니다.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을 어떻게 전개를 했고 어느 나라가 먼저 했으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산업혁명의 배경입니다. 먼저 산업혁명이란 기계가 발명되고 기술의 혁신으로 생산력이 급증함에 따라 나타난 자, 핵심이 뭐예요? 기계나 기술이 발달해서 생산력이 아주 높아짐에 따라 생기는 사회적 변화를 말하고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냐면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면 산업혁명이 일어난 배경이 있어 별표 2개 하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산업혁명은 일단 영국의 경우 자본이 풍부했고 자원도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해서 여기서 모직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 하면 양 모자야. 그래서 양털 가지고 만드는 옷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해서 자본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었다. 즉 이 양털이 돈이 됐거든. 그래서 이걸 팔아서 이제 돈이 쌓이고 기술도 축적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그렇지만 영국은 지하 자원이 풍부해가지고 석탄이나 철 같은 게 되게 많아서 이런 게 다 원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도 안정됐어. 왜냐면 앞에서 우리 했지만 명예혁명이라는 게 끝나고 나서 정치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면서 사회가 경제적인 생각을 하게 돼. 그러니까 정치가 안정되면 이제 먹고 사는 걸로 관심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이 됐고, 세 번째는 식민지가 많이 있었는데 영국은 그 식민지를 확보해가지고 자기들이 원료를 거기서 이제 가져오거나 물건을 파는 대로 활용했어요. 그다음에 노동력이 많이 확보가 돼서 특히나 이제 인클로저 운동이 중요하니까 별표해 놓자.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뜻인데요. 클로저가 뭐냐면 이렇게 닫는 거고 인 하면은 뭔가 울타리를 치는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양떼들이 있으면 울타리를 쳐서 양떼들을 기르는 이런 걸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왜 양떼들을 길렀을까? 이 양털이 돈이 되니까. 양털이 돈이 되니까 양떼들을 길렀는데 이제 원래는 이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농민들이 생활을 했는데 이제 이 땅에 농사를 짓지 않고 양을 키우니까 사람들이 농민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그런 공장에 노동력이 제공이 됐다.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도시로 들어가서 노동자가 됐다는 거죠. 이런 게 인클로저 운동 때문이야. 결론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배경은 요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산업혁명은 면직물 공업이, 우리 아까 위에서는 모직물이었는데 산업혁명 시기에는 면직물 공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기계에서 뽑게 돼. 그러니까 면직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방적기와 방직기라고 해서 이제 뭐 방적기는 실을 뽑는 거고 방직기는 그걸로 옷을 만드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동력이 개발돼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와트는 그 너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 와트가 맞고요. 증기기관은 이제 수증기로 기차가 움직이는 그런 기차를 말하고, 그래서 이런 게 개량이 되면서 이제 다양한 물건들을 실어 나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면직물 생산이 늘어나고 기계공업과 제철공업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실어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교통과 통신도 발달이 돼가지고 시장이 확대되고 세계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산업화가 확산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교통에서는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스티븐슨 증기기관차, 풀턴 증기선인데 이제 증기기관 차는 자동차잖아, 그지? 그게 이제 증기로 수증기로 움직이는 차가 나왔고, 풀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번에는 증기선이면 배선자거든. 그래서 이제 수증기로 움직이는 배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은 모스에 그 모스 기호할 때 그 모스가 맞고요. 유선전신은 이제 지금 없어진 건데 선 이렇게 있는 전화기잖아, 그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는 전화기, 지금 우리 쓰는 그 전화기, 이런 것들이 발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다른 유럽으로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 확산됐다는 것은 다른 유럽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확산이 된 거고, 먼저 프랑스의 경우에는 석탄이 많이 났는데 이쪽 지역부터 먼저 산업화가 진행됐고, 미국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남북전쟁 이후에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산업이 발달했고요. 독일은 통일 이후에 정부주도
로 이제 중화학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러시아는 아직 조금 멀었어요. 그래서 아직 조금 천천히 횡단철도 이런 거 하고 있고 일본도 이제 근대화 정책을 통해 산업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도 영국의 산업혁명은 확산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고 갈게요. 증기기관인데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재임사태 증기기관이고 이것으로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확립됐어요. 이게 이제 에너지를 많이 뿜고 내추고 방출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계가 사용이 되면서 예전에 손으로 만드는 집에서 손으로 만드는 공업은 쇠퇴하고 공장제 줄쳐놓자 공장제 기계공업이 확산되었다. 라고 합니다. 자, 산업혁명의 확산인데 이제 영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면서 세계 산업을 주도했고요. 보면은 이제 1860년대 처음에 이제 영국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영국이 제일 높아요. 그지? 근데 점점 내려가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는 미국이 이제 세계 1등이 되는 거죠. 독일이 이렇게 독일 좀 더디지 발전이 그치?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프랑스, 미국, 독일 등 여러 국가로 퍼져가지고 이런 분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 영국이 시작했을 때는 이런 거 중심으로 발달을 하다가 2차 산업혁명은 독일과 미국 중심의 산업혁명이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좀 더 얘네가 좀 더 기술이 높은 고부가 가치의 산업을 가지고 집중해가지고 영국을 제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문제점도 있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너무 지나치게 노동 학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부터 6살 때부터 이렇게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시키고 뭐 때리기도 하고 이랬대요. 그래서 산업혁명 초기에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돈도 조금 받고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노동자 문제 같은 게 좀 생겨서 노동자들이 어떤 사고 같은 게 조금 사회 비판적인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산업혁명 결과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 첫 번째 변화는 당연히 사회가 바뀌어, 그지? 그래서 사회가 바뀌어가지고 생활 방식이 바뀌어요. 대량 생산된 여러 가지 상품을 새로운 교통수단을 통해 운반하면서 좀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졌고 교류도 활발해졌고, 그다음에 사회 구조도 바뀌었는데 농업 중심이 당연히 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도시에 사람이 몰리니까 도시가 발전하게 되고. 경제 체제도 바뀌는데 이제 자본주의 체제 중요한 거죠. 자본주의 체제 지금도 우리 대다수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체제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체제가 확립이 되면서 이제 그 생산과 소비를 시장에 의해서 주도하는 그런 체제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돈이 있는 자와 거기서 일하는 자로 계급이 나뉘어지게 돼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살짝 봤지만 사회 문제가 발생했는데 특히 노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환경이 열악하거나 돈을 조금 주거나 일을 오랫동안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력 착취 같은 게 있어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별표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기계가 우리를 망쳤어. 저 기계를 없애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노동자들이 러다이트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만의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의지, 그러니까 뭐 임금, 돈을 올려달라. 조건을 개선해달라. 이런 요구도 하게 돼요. 오른쪽으로 할게요. 그렇게 이제 자본자와 노동자 계급이 나뉘어지니까 당연히 빈부격차도 심해져가지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서 부자는 너무 부자고 가난한 사람 너무 가난해지는 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도시 문제도 인구가 도시로 집중을 하다 보니 당연히 도시에는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겨요. 그치? 그래서 집이 없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이 미비해가지고 뭐 물이 잘 빠지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 유럽은 길바닥이 다 똥통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전염병에도 취약해지니까 전염병도 유행하고 환경이나 위생 문제 같은 것도 많아서 뭐 일찍 죽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봤지만 노동자들이 어떤 사회에 좀 비판적 인식을 갖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사회주의 사상이 지금은 이제 북한 같은 나라라고 보면 되겠지. 사회주의 중국이라든지. 근데 이런 사회주의는 이런 거예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사유재산이 뭐냐면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 을 못 가지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똑같이 만들어내면 그거를 똑같이 나눠 쓰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평등 사회잖아, 그치?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좀 대충 봐서 알지만, 북한만 봐도 알지만 이런 사회주의는 좀 이제 망한 체제지, 그치? 왜냐면은 어떻게 일을 많이 한 사람과 일을 조금 한 사람 또는 일을 안 한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가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비합리적인 것이다라고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유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등장을 했다. 그 다음에 19세기의 유럽과 미국에서는 다양한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과학에서는 퀴리 부부의 라디움, 퀴리 부부 뭐 들어봤지요? 발견했고, 그다음에 렌트겐이라는 사람은 X선으로 우리가 지금 방사능 이런 거 해가지고 왜 검사도 받고 그러잖아, 그지? 그다음에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해서 찰스 다윈이 진화론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이 진화론은 적자 생존을 주장하는 거야. 자, 적자 생존이 뭐냐면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거거든. 그 말은 이제 강자나 그 환경에 적합한 자는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멸망한다, 없어진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진화론이 창조론과 대조가 되면서, 창조론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종교계의 주장이거든. 이렇게가 이제 대립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멘델의 유전 법칙, 이거는 너희가 이제 뭐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과학 시간에 이거 배우잖아, 그죠? 뭐 열성, 우성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을 이제 에디슨이 나오고 뭐 전구라든지 뭐 축음기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상과 학문이 발달해가지고 벤담이라는 영국의 학자가 공리주의는 모두에게 이로운 것을 추구하자 뭐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콩트가 실증주의는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만 우리는 믿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가 자유방임주의, 좀 중요하니까 체크를 해놨고요. 자유방임주의라는 거, 방임이라는 건 내비둔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국가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면 국가의 부가 늘어난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비두면 알아서 다들 잘 살 거야 이런 거거든.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방임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가 생겼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수정자본주의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적절한 시기에는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입니다. 예술이 발전됐던 거는 19세기에 낭만주의가 유행을 해가지고요. 낭만주의는 이제 인간의 감정이나 상상력 같은 걸 중시했던 것이고, 19세기 후반에는 초반과 달리 조금 사람들이 이제 사실주의, 자연주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중시하게 되고, 인상주의라고 해서 화가 개인의 인상을 가지고 색채를 강조한,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미술을 아는 애들은 아는 그런 작가들이 이때 요 시기에 등장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다음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라는 것은 이제 발표할게요. 아이고야, 제국주의란 19세기 후반에 서구 열강들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약소국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은 팽창정책이야. 식민지로 삼은 팽창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좀 힘이 약한 나라, 약소국이 힘이 약한 나라지 그거를 그냥 먹어버린 그러한 다양한 팽창정책을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하고, 제국주의가 등장했던 배경은요, 이제 위에서 봤듯이 19세기 후반은 서양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했던 시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더 발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값싼 원료 공급지, 상품 판매 시장, 자본의 투자처로 식민지가 필요했다. 결론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식민지가 필요해서 다른 지역을 이제 먹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지배 논리는 중요하니까 별표 해놓을게요. 제국주의의 지배 논리는 두 개가 있는데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가 있어요. 사회진화론은 위에서 봤던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적용한 것이야. 아까 우리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적자 생존이었죠. 이거를 사회적으로 이제 만약에 적용을 하면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한테 먹혀도 돼 라는 거거든. 그래서 약소국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바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인종주의는 백인종이 다른 인종, 백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라는 입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백인이니까 다른 애들은 우리보다 훨씬 우월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얘네를 차별해도 되고 탄압해도 되고 먹어도 돼라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나라를 먹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열강의 경쟁을 보기 전에 자료를 살짝 보고 갈게요. 옆으로 가면 올라갈게.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자본과 노동자가 서로 협동하면 우리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건 중요하니까 좀 줄쳐둘게요.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 혁명을 통해 평등한 사회주의를 건설한 마르크스라는 대표적인, 막스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대표적인 사회주의 학자이고, 투쟁, 계급 투쟁, 혁명, 평등 이런 게 바로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주장이야. 그래서 이제 오직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평등한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식민지의 필요성에 대한 건데, 세실 로즈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정복자예요. 보면 나는 런던 이스트엔드의 실업자 집회에 가서 빵을 달라라는 절절한 연설만 듣고 오다가 문득 제국주의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우리는 영국의 4천만 국민을 피비린내 나는 내란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새로운 영토를 개척해야만 한다. 당신이 내란을 피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제국주의가 되어야 한다. 무슨 소리야? 내란이 뭐예요? 내란은 자기들 국가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뭐 음식 없다 빵 달라 이러면서 서로 싸우지 말자. 다른 나라 먹어서, 다른 나라를 우리 걸로 먹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 가지고 먹고 살면 돼 라는 게 바로 이 세실로즈의 대표적인 제국주의자 같은 생각인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값싼 원료 공급지, 상품 판매 시장, 잉여 자본이란 건 남는 돈을 투자하는 곳이 필요해져서 약소국을 먹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배 논리에서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가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에 대해서 나오는 게, 이게 사회진화론이고 이게 인종주의예요. 먼저 사회진화론은 봐봐, 사회가 덜 발달된 사회를 지배하는 적자 생존의 원칙이 사회적으로도 적용된다는 거야. 이제 스펜서 유명한 이제 사회진화론자이고요. 그 아래 거에서는 이제 백인의 짐을 져라. 그대가 키운 체종애를 보내라. 그대가 잡은 원주민들의 욕구를 달래기 위해 절반은 악마 같고 절반은 어린이 같은 자들에게 아주 힘겹게 시중을 들기 위해 이렇게 백인의 짐을 지라고 하잖아. 너네는 우리의 짐을 져라. 이렇게 원주민들한테. 이런 게 키플링이라는 대표적인 이제 인종주의자예요. 그래서 이제 미개한 인종을 문명화로 이끄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짐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사회진화론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런 생각으로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먹었는가입니다. 자, 영국은요, 종단 정책과 3C 정책이라 하는데, 종단 정책은 프랑스와 대비하는 건데요. 프랑스는 횡단 정책이란 걸 했거든. 그럼 종과 횡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뒤에 아프리카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아프리카를 영국과 프랑스가 먹어요. 여기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료 8에 보면 이렇게 아프리카를 영국과 프랑스가 먹게 되는데, 영국은 빨간색으로 할게. 영국의 경우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쭉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옵니다. 이렇게 세로로 내려오는 거지.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 노란색이거든.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그치? 이렇게 오면서 바로 여기 지역에서 빵 터지거든요. 만나거든요. 여기가 바로 파쇼다라는 거야. 이걸 파쇼다 사건이라고 하고, 이렇게 프랑스는 가로로, 영국은 세로로 내려왔잖아.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영국은 세로로 내려온 거고 프랑스는 가로로 간 거야. 그래서 뭐 횡단보도가 얘들아 우리가 보기에는 세로로 있는 것 같지만 자동차 입장에서 보면 가로로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
자동차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횡단보도 이렇게 있으면 자동차의 눈에서 이렇게 가로로 놓여 있죠. 그래서 횡단보도가 가로로 놓여 있는 걸 의미하고 그렇게를 생각해서 프랑스가 가로다라고 생각해도 돼. 또는 영국이 세로잖아. 세종대왕으로 외워도 돼요. 여기 보면은 세하고 종이니까 그죠? 어쨌든 이거 두 개는 프랑스와 영국이 아프리카를 두고 싸운 거야, 그죠? 그리고 3C 정책이라는 거는 영국이 카이로, 콜카타, 케이프타운이라는 세 도시를 연결해서 쭉 먹은 걸 말해요. 카이로 아프리카 있고요. 콜카타 인도고요. 케이프타운도 이제 중간에 있는 곳이거든. 요렇게가 3C 정책이고 아프리카를 세로로 점령했던 걸 말합니다. 프랑스는 가로로 아까 알제리에서 마다가스카르 섬까지 이어졌었어요. 그 다음에 독일의 경우 3B 정책인데 3B 정책은 영국의 3C처럼 B로 시작하는 얘는 C로 시작하거든. 얘는 B로 시작하는 세 나라를 이제 먹었어. 대표적으로 독일의 베를린에서 비잔티움이라는 이제 지금의 터키, 그다음에 오스만 제국, 바그다드라고 하는 이러한 곳을 연결해서 서아시아 아프리카 지역까지 세력을 넓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뒤로 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열강이 영국이 프랑스가 네덜란드가 아시아나 태평양은 또 어떻게 먹었는가요? 영국부터. 영국은 대표적으로 인도에 진출을 해서 동인도 회사라는 거를 만들어서 인도를 지배했어요. 동인도 회사라는 것은 이제 인도에 관련된 무역을 담당했던 무역 회사거든.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럽인들이 그 당시 좋아했던 뭐 차 마시는 차라든지 여러 가지 원료가 많아가지고 다른 유럽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탐을 냈던 나라인데 인도를 영국이 정말 먼저 진출했습니다.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도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요. 싱가포르, 말레이반도, 미얀마 이런 데도 지배를 하고 태평양으로도 진출해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지금 다 영어권이잖아. 영어를 쓰잖아요. 싱가포르도 그렇고요. 인도인들도 영어 잘 쓰거든. 왜냐하면 영국이 지배했었기 때문이야. 다음 프랑스고요. 프랑스의 경우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세력을 확장했는데 인도차이나 반도가 이런 나라예요. 어떤 나라냐면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 조그만한 게 우리나라죠. 여기 일본이고요. 여기 중국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여기에 이렇게 튀어나온 반도가 있어요. 여기가 인도잖아. 요 옆이 중국이거든. 중국을 영어로 차이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도와 차이나 사이에 있다 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고 인도차이나 반도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얀마, 타이, 여기 보라색이 베트남이거든. 이 보라색 베트남을 프랑스가 여기를 먹었다라는 거야.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랑 그 옆에 캄보디아까지 이렇게 먹었어요. 여기가 베트남이고 그 옆에 캄보디아고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여기 인도차이나 반도를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특히나 이제 프랑스가 먹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프랑스의 느낌이 나는 도시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인도네시아.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게 네네 치킨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그리고 대농장을 경영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은 태평양의 마셜 제도나 캐롤라인 제도 같은 섬을 주로 먹었어요. 여기에 이제 섬이 나오려나? 이런 섬들을 많이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 좀 뒤늦게 뛰어들어가지고 하와이를 통합하고 필리핀이나 괌 같은 이런 얘네도 이제 섬을 먼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강이 아프리카 침탈이에요. 아프리카는 아까 살짝 봤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대립했던 게 파쇼다 사건이었지. 파쇼다가 이제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만나서 충돌을 했는데 프랑스가 양보했다. 즉 영국이 이때 여기를 이제 이기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모로코 사건이라는 것도 있어. 모로코 사건은요. 독일과 프랑스가 모로코를 둘러싸고 두 차례 대립을 했던 사건을 말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나라를 제외하고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아프리카 모든 나라는 다 유럽의 소유에 들어가게 됩니다. 됐죠? 이건 위에서 했던 거고요.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트예요. 이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민족운동이야. 당연히 민족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 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독립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민족운동이 일어나고 특히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은 이제 뭐 수단 같은 나라 그리고 에티오피아 뭐 줄루 왕국 이렇게 있는데 에티오피아의 경우는 이제 좀 우리는 잘 모르는 나라인데 아프리카의 민족운동 역사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나라예요. 메넬리크 2세라는 황제야. 이 사람이 근대적 개혁을 열심히 시도해가지고 서양의 무기도 도입하고 군대도 키우고 이러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 그래서 여전히 독립을 유지했어. 아까 위에서 에티오피아는 독립을 유지했던 나라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수단 같은 나라는 뭐 아흐마드의 마흐디 운동 막 이런 게 있는데 자세히 학교에서 아마 안 배울 거예요. 어쨌든 구세주 운동이고요. 줄루 왕국이라는 거는 이제 그 남아프리카에 있던 나라인데 영국이 여기를 침략했어요. 왜냐면 여기 뭐 금이 많다나 뭐 자원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산드로아나 전투에서 영국을 격퇴해서 영국을 격퇴했는데 나중에 결국 영국에 패배했다 뭐 이런 역사가 나옵니다. 그다음 동남아시아는 태국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타이라고도 배우고 지금은 그냥 우리가 태국으로 알고 있잖아. 그죠? 라마 5세라는 굉장히 태국에서도 유명한 황제가 있는데 근대적 개혁을 실시해가지고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라마 5세가 태국에서도 되게 유명하고 되게 존경받는 황제 왕인데 다양한 외교 정책과 여러 가지 노력으로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독립국이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위에서 살짝 했지만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잖아, 그치? 그래서 프랑스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판 보이죠. 이것도 베트남에서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민족운동가예요. 우리나라 치면은 뭐 김구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 이 정도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제 베트남 유신회를 결성해서 베트남인들의 이제 단결을 이제 주장을 했고요. 동유운동이라고 해서 동쪽으로 유학을 가자. 대표적인 동쪽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이었거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자 뭐 이런 운동이에요. 그다음에 베트남 광복회라고 해서 이제 광복회 조직한다거나 뭐 통킹우이수가 학교거든. 이런 학교들도 만든다거나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베트남도 했어요. 그다음에 필리핀의 경우 호세리살이라는 또 유명한 민족주의자가 민족 동맹 운동 뭐 이런 걸 결성하고요. 아기날도라는 사람도 필리핀 혁명군의 아기날도는 군인이었거든. 이렇게 나오고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이제 인도네시아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슬람교를 많이 믿어요. 그래서 이슬람 동맹을 결성해가지고 크리스트교 표교에 반대했고요. 크리스트교는 유럽인들이 믿는 거니까. 그다음에 카르티니라고 하는 대표적인 여성 운동가가 있어. 그래서 여성 교육 운동을 전개한다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 조금 복잡한데요. 이제 학교에서 하는 거 위주로 하면 되고 선생님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 거였어요. 자, 옆으로 가서 한눈에 정리하기 한번 해보고 문제도 살짝 풀어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멈춰놓고 스스로 이 페이지 다 해보고 같이 채점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한눈에 정리하기 위해 대표 자료부터 볼게요. 2차 산업혁명은 아까 선생님이 말한 미국과 독일 위주로 일으킨 혁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후에 영국을 앞서게 되었다고 얘기했죠. 얘네가 미국이고 얘네가 독일이었어요. 그다음에 산업혁명의 전개는 이제 면직물 공업이 본격적으로 기계화되면서 생겼다고 했고, 그죠? 산업혁명 결과로는 사회주의 사상 나왔다고 했다, 그치? 제국주의 열강은 자본의 투자처로 식민지가 필요해서 이러한 사상으로 정당화하면서 이제 지배를 하게 됐고, 인도를 지배했던 나라 영국, 인도 차이나 반도는 프랑스, 그다음에 네네치키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라고 했습니다. 옆으로 갈게요. 1번. 자, 동그라미 하세요입니다. 최초로 산업혁명을 시작한 나라는 영국이죠. 영국에서 일어난 이 운동으로 농민들이 도시로 갔던 건 인클로저지 양들을 키우는 거죠. 그치?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이 이게 새로운 동력으로 사용되면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했죠. OX 하라.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에 풍부한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사회 아니야. 평등사회는 누구예요? 이거 사회주의잖아. 이게 아니라 마르크스라고 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백인족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게 인종주의였고, 그
그다음에 더 발달된 사회가 덜 발달된 사회를 지배한 사회 진화론이었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적 관점으로 적용했던 거. 독일은 3B 정책으로 베를린, 바그다드 뭐 이런 거 있었지. 영국은 종당 정책, 프랑스가 횡단 정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이 아프리카에서 파쇼다에서 충돌했던 게 바로 파쇼다 사건이었고, 독립운동이 베트남, 호세리사리, 필리핀, 이산들라와나가 줄루였어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얘들아 너희가 숙제로 한번 풀어보시고 결론적으로 31쪽까지를 추석 포함해서 해가지고 31쪽까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숙제.